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 결과가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되는 비노 고용지수와 실업률의 결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연히 줄어든 수요 대비로 공포감에 의한 이 단기 보유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더 신중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데요. 하루 동안의 시장에서 일어난 상황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시경제 상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5%포인트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은 침체 국면이었지만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몇몇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추세들을 좀 유지를 해줬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들은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가 아니냐에 대해서 뭔가 엇갈리는 방향성들을 보여줬습니다. 고용 분야를 먼저 살펴봤을 때는 먼저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어제는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99K가 나오고 있습니다. 9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고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고 이 수치는 무려 2021년 1월 이후로 3년 이상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용이 침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명확해졌는데 그럼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이전치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다 또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간으로 나오는 지표는 고용이 살아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고 월간 집계되는 이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는 완연한 침체 국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 서비스업과 비제조업의 어떤 흐름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둘 결과는 모두 다 이전치와 예측치를 상회를 하면서 서비스 업황이 살아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즉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씻어내는 결과들을 보여준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발표될 고용지표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표들이 더 불확실성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결과들이 중요하고 이 결과들을 통해서 결국은 FOMC에서 금리를 0.5를 인하할지 0.25를 인하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방향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는 늘 강조드렸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요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대선과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폴리마켓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상대로 지금 7%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날 트럼프가 뉴욕의 한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을 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을 공격하는 대신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산업의 수도로 만드는 그 전략들을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우호적인 행보로 돌아선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탈중앙 예측시장 플랫폼이죠. 이 폴리마켓에 미결제 약정 규모가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연초에 700만 달러에서 지금 1.7억 달러로 무려 1429%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암호화폐 기반의 정치 예측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폴리마켓 조사의 공신력도 더 많이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흐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으로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전날보다도 더 많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요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유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날은 그저께보다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시즌 인덱스 지수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텐데 지금은 자본이 비트코인에서 또 일시적으로 알트코인으로 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시장의 변동 추세들을 꾸준히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온체인 지표에서 가리키고 있는 방향들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요 관련된 지표가 3월에 정점을 찍었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높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음의 영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를 기반으로 집계한 대부분의 지표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약세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는 크립토컨트에서 불베어 마켓 사이클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강세와 약세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음의 영역으로 역시나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월부터 해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 관심이 줄어든 부분들은 비단 온체인 지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를 검색해 보면은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색 수준은 2023년 8월 이후로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에 관심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추가적으로도 몇 가지 지표들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지표는 거래소의 유동성 비율 지표입니다. 자, 유동성을 보아도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이 지표는 32평선과 365이평선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32평선이 365이평선보다 더 상단에 위치하면은 네, 골든 크로스이고 그만큼 높은 거래소 유동성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만큼 유동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된 요 영역입니다. 그만큼 많은 준비금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 구간들이죠. 반면에 지금은 요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더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지지 구간에 다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이후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수요 부족에 의해서 침체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장기 사이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크립토컨트의 분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서 바이너리 CDD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코인이 파괴된 일수를 가지고서 이 분석하는 지표인데요. 지난 3월경에 장기 보유자들이 대거 이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이 바이너리 CDD가 여전히 레드존, 가장 최종 정점 평가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승에 대한 여력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나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거는 대부분은 단기 보유자들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의 대규모 매도 사이클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주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최종 정점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정고점을 뚫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요 구간들은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냉각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구간들을 돌파하고 한 번 더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역시나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MVRV 지표가 1 미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쇼텀 홀더들의 대부분이 손익분기점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대세 하락장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2023년 8월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현재 6개월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단기 보유자들이 미실현 손실을 기록 중인 만큼 만약에 공포감에 의한 패닉 셀링들이 나와서 대량으로 매도에 나서게 된다면은 잠재적인 변동성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번 달에 있을 주요한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이벤트들을 다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침체 국면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인 62.4K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클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립토콘이라는 분석가의 의견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구간에 와 있는데요. 1, 2, 3차 대세 상승장을 이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과거 2016년의 어떤 패턴들을 살펴보면은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세 하락장 사이클에서의 움직임들과 그리고 상승장으로 다시 진입한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상당히 닮아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2016년에 중간 정점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시 한 번 더 지지 구역으로 빠지고 있는 요 구간들과 현재 요 구간들이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반등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들의 폭은 이번이 더 컸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도 거의 같은 구간들을 지금 터치하고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3에서도 요 점선으로 된 요 구간을 딱 터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흐름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격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인 앤서니 스카르무치가 비트코인은 결국은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월렛이 10억 개에 달하면은 이런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금과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은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고, 궁극적으로는 현 시점 대비로 10배 이상의 어떤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미국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상원 의원입니다. 신시아 루미스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할 경우, 그리고 그런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은 2045년까지 미국 국가 부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SEC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운영하고 있는 순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의 기관 펀드에서 21.1만 달러 규모의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와 40만 달러 상당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분석했을 때 이 해당 펀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IBIT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둘은 상위 10개 종목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금융 플랫폼입니다. 리버 파이낸셜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기업의 10%가 향후 18개월 동안에 총 10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화로는 대략 13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다시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시적으로 자본이 또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일 수 있는데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계속해서 20 미만으로 머물면서 비트코인 대세장 흐름들을 가리켰는데, 오늘 집계에서는 한 27에서 28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지금 방어를 잘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인크립토가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을 했을 때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알트코인들이 이전 최고가의 60에서 80%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125개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추종하는 토탈2가 상승 추세선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역대 최고의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기적으로는 큰 하방 변동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황에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CVD 지표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스의 공동 창립자 같은 경우는 8월 최저가인 49.5K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더블 바텀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오늘 발표되는 비노 고용지표와 실업률 결과가 잘 나오면은 60K 위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다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방 변동성을 더 많이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이 왔을 때 유의미한 물량들을 또 담아야 되는 구간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6K 바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구간 중에서 57.7K를 하방 이탈했고 55.7K를 잘 지켜내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하방 이탈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늘 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 결과들을 잘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 세 개의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22MA는 59.3, 그리고 50은 61.5, 그리고 200SMA는 63.9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K 인근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구간들에서 반등을 할지
하락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단기 하락을 했을 때 지켜내야 되는 중요한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이평선들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죠. 62.4K를 또 탈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서서 지지 구간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추세적인 전환들과 상승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어떤 구간들을 봐야 되는지 추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포지션의 청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시황에서 이 구간에 있는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빠르게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숏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숏 포지션이 57.4K와 그리고 58K에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잘 나와서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 구간들을 청산하고 올라갔을 때는 또 빠르게 반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결과가 또 좋지 못하게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방 이탈해서 이 55K 상단에 있는 대략적으로 55.1K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롱 포지션을 청산해서 추가적으로 더 깊은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현재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인데 이 상단은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구간까지는 URPD가 굉장히 옅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고 나면은 더 가파르게 뚫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URPD상으로 중요한 지지 구간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요 구간이 54.4K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1.5K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지켜내야 되고 만약에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이렇게 높게 형성된 구간들을 돌파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56.6K와 58.8, 60.3K, 64K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역시나 여러 지표들이 64K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주목해야 될 핵심 추세선 중에서는 50주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지금 50주 이동 평균선이 현 시점에서는 53.3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7K 하방 이탈 이후에 이 구간을 또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구간을 경계로 해서 이제 바이더디 구간들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추가적인 뭐 SOPR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MVRV 지표들을 뭐 60에서 30일 이평선 선으로 보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만약에 시그널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를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렉트캐피털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삼각수렴 패턴에서도 하방을 이탈했고, 그리고 요 구간들,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하강 채널의 마지막 바닥 부분들까지도 다 이탈해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완만한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녹색 영역 구간과 이 검은색 구간을 빠르게 탈환해야 되는데, 그것들 위해서는 58.2K를 금주 내로 탈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보시면은 요 구간들을 또 하방 이탈을 크게 했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삼각수렴 패턴들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또 새로운 패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단기 보유자들이 공포감에 의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결과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에 변화가 없는 만큼 오늘 결과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CPI,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 FOMC 금리 인하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큰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들을 중요한 바이더디 구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전반을 두고서 계속해서 큰 흐름으로 시장의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황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